오늘 아침 우리 지역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잇따른 학교 식중독의 원인이 위생관리 부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창의 한 하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고창군이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북도청의 인사난맥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도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맑은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여름철이 되면서 학교에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원인을 찾고 보니 위생관리 부실 때문이었습니다. 교육당국의 안일한 위생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달 187명의 설사와 복통 환자가 발생해 학생들이 입원 치료까지 받았던 부안의 한 초등학교. 역학조사 결과 환자들의 가건물에서 식중독균인 캠필로박터균이 나왔습니다. 조리종사원 4명과 학교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칼에서도 같은 균이 검출됐습니다. 때문에 종사원과 조리기구의 위생관리 부실이 집단 식중독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염된 급식 재료를 통해서 급식이 이루어졌고 또한 불안전한 조리를 통해서 이 균들이 사멸되지 않아서 이번 사태와 같은 대규모 환자가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올해 도내 학생들의 집단 캠필로박터 식중독 관련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도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53명이 캠필로박터균으로 인한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로부터 꼭 한 달여 만에 부안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똑같은 식중독 사고가 반복된 겁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대응은 아니랬습니다. 학교 급식에서도 많이 취급하는 생닭이 캠필로박터 식중독의 주된 원인임에도 교육당국의 조치는 주의 공문이 전부였고 생닭에 관한 조리와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게 학교 급식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지 혹은 외부 활동에서 영향을 받은 건지 그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당국은 뒤늦게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 공문을 보내고 전체 학교 급식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고창의 한 하천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상류 골프장을 원인으로 주장했으며 고창군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한 하천. 송사리와 미꾸라지 등 물고기 수천 마리가 물속에 떼지어 죽어 있습니다. 붕어, 메기와 같이 사람 팔뚝만한 물고기들도 곳곳에 죽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처럼 많은 물고기가 한꺼번에 죽은 것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물고기가 그냥 흙거리 떴었어요. 굉장히 하얘 떠가지고 이거 웬일이나 하고 쭉 해서. 주민들은 물고기 폐사가 바로 위쪽에 있는 골프장과 관련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골프장과 연결된 지하 수로에서부터 물고기들이 집단으로 죽어 있습니다. 고창군 관계자는 폐사한 물고기와 하천물을 수거해 유해 물질이 하천으로 들어왔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폐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가수에 검찰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물고기 집단 폐사가 하천의 환경과 직결된 만큼 유해 물질 여부와 유입 경로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내년 6월 개최되는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축제가 어제 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조직위는 세계 각국에서 온 태권도인과 도민 2,017명이 태권도복을 입고 태권무와 격파를 선보였으며 전자구 형태의 홍보탑 제막식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폭염 속에 충분한 준비 없이 행사가 장시간 진행되면서 어린이 참가자는 물론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 참가자들까지 불만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는 오늘 2시간에서 8시간 정도 가동을 멈추고 사내 집회와 본사 상경투쟁 등을 통해 임금 인상안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파업을 결의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는 울산조선소와는 달리 이번 주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의 생태관광지 계획이 주민 반대에 막혀 사업 부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체 부지가 본래 생태관광지 취지와는 전혀 다른 곳이어서 전주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딧불이가 대량 서식하는 전주 삼천 상류. 전주시는 지난해 이곳을 반딧불이 생태마을로 만들겠다며 관찰로와 생태탐방센터, 반딧불이 먹이인 다슬기와 달팽이 서식지 조성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기본 계획을 짜느라 용역비로 5,800만 원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개발 규제를 우려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전주시는 부랴부랴 전주천 상류를 대체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삼천 상류보다 생태적으로 우수한 점이 없습니다. 동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생존 환경을 만들어줄 계획. 아무래도 새로운 종을 몇 가지는 이식해야 되지 않을까. 게다가 제대로 된 생태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며 진행했던 기본 계획마저 이번에는 생략했습니다. 대신 삼천 상류를 놓고 짠 기본 계획을 전주천 상류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쯤 되면 전주시의 생태 관광지는 우수한 생태 환경을 보존한 곳이 아니라 인공 습지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 생태 관광지 조성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덕진공원 일대에서 삼천 상류, 이번에는 전주천 상류로 두 차례나 입지가 바뀌었고 그 사이 생태 관광지 조성 취지는 희미해졌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직장인의 회식이나 가족 나들이에 삼겹살만한 것이 없다고들 하죠. 100g에 3,000원을 넘을 정도로 가격도 뛰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만 좋아할 뿐 해외에선 먹지 않는데요. 전주 MBC가 앞으로 2주간 특집 다큐를 통해 돼지고기 산업의 문제점을 점검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구 반대편 칠레에서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잔치가 열립니다. 칠레산 삼겹살로 친숙한 나라. 장작불에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좋아하는 삼겹살은 그냥 냄비에 넣고 끓입니다. Esta es una olla especial donde nosotros ponemos los chicharrones, que es la grasa del cerdo, donde se reduce y queda concentrado en aceite de cerdo. 스페인의 한 도축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빨간 단백질만 도려내고 허연 뱃살은 폐김을 통해 버립니다. 우리가 삼겹살이라고 부르는 돼지 뱃살은 이곳 스페인에서는 그저 폐기 처분의 대상이거나 공업용 용도로 이용하는 기름 많은 부위일 뿐입니다. 이렇듯 지구촌이 기피하는 동물성 지방을 한국은 연간 20만 톤이나 수입합니다. 국내 생산량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외국에서 그쪽에서는 이게 뭐 뒷다리살이나 등심이나 이런 거 안심 지방질 없는 거 그 사람들은 해 먹지만 저희는 이제 그쪽에서는 안 먹는 거 삼겹 목살 지방이 있는 것도 저희 나라에서는 좋아하니까 그걸 다 갖다가 이제 수입해서 먹게 되는 거죠. 지방 함량 30%인 기름 덩어리를 그것도 불에 태워 먹는 식습관.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은 벌써 유럽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해 국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벤조피렌은 그룹 1 발암물질이에요. 자, 고기를 먹는데 몰아서 먹는 데다가 기름기 많은 고기를 먹는 데다가 밤에 먹는 데다가 그리고 또 고기를 태워서 먹는 습관에다가 이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은 계속 1등입니다. 계속 1등. 한국이 삼겹살을 먹게 된 것은 1990년대 저지방육 일본 수출로 국내에 남은 뱃살 처분 때문. 삼삼대의 마케팅이 시작되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때쯤입니다. 등심, 안심, 후지가 비싼 가격으로 수출이 되고 상대적으로 삼겹살은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그 삼겹살을 더 많이 먹자라는 운동도 이렇게. 값싼 동물성 지방에 길들여진 지난 30년. 과연 우리의 식문화가 정상인지, 우리의 식탁은 건강한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과잉 생산으로 파프리카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북 지역에서도 모두 134톤의 파프리카를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한국 파프리카 생산자조회는 파프리카 가격이 과잉 생산으로 평년의 78% 수준에 그치자 도내에서 134톤을 폐기하기로 하고 지난주까지 남원과 김제 등지에서 우선 62톤을 퇴비용으로 폐기했습니다. 장수 장안산에 민간업체가 추진 중인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장안산은 산림보호구역이자 멸종위기종인 사기나 수달 등이 서식해 환경 보존 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사 진입로가 개설되면 산림 파괴가 불가피하다며 사업을 허가하지 말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 인사에 대해 도의회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지만 도정의 책임 있는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체육회 실무를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장의 지사 측근이 기용되자 정치 도구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송화진 지사의 당선에 기여한 인물로 전형적인 제사람 심기였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조직으로 변절될까 그런 염려를 안 수 없죠. 전주시 출신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주요 보직을 꿰차는 도청 인사 역시 꾸준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입 공무원들이 서열을 무시하고 단기간에 승진을 반복하는 불합리함이 지적됐지만 인사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사 적체 해소용이라는 파견직이 민선 5기에 비해 배가 많다는 지적까지 인사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별 관심도 없고 또 이걸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권은 지사의 재량이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할 경우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폐해를 가져올 뿐이기에 도정 책임자에 걸맞는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 의지가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은 줄고 신고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실태 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초중고생 15만여 명 가운데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3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5%가량 줄었습니다. 피해 응답 학생의 신고율은 79%로 지난해보다 5.2%포인트 높아져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어제부터 약 3주간 전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각 동별로 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도 시민 의견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 시각 우리 지역 상황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차량 소통은 원활합니다. 다만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안개 또는 방무가 낀 곳이 있겠으니 차량 안전 운행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불볕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야외 활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지역 결혼 이주 여성들의 친정 나들이길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화장장이 없어서 불편을 겪었던 순창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지역 소식 김환광 기자입니다. 결혼을 해서 진안군으로 이주한 37명의 다문화 가족 여성들이 친정 방문길에 나섭니다. 진안군은 연간 10가정 안팎이었던 결혼 이주 여성 모국 방문 지원 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3배 이상 늘려 왕복 항공료 등을 지원합니다. 남원 서남대학교 정상화 요구가 범시민운동으로 확대 추진됩니다. 서남대 의과대 폐과에 반대하는 남원시와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정상화 촉구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민 전체는 물론이고 도민 전체가 함께 끝까지 투쟁해서 싸울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순창 군민에게 지원금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순창군은 화장장이 없어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례 문화 개선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만 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주 무악산과 대둔산 관광지구가 자율형 건물 번호판 시범거리로 조성됩니다. 해당 지역 건물 160동에는 특색 있는 건물 번호판을 설치해 경관을 유지하는 한편 반응이 좋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익산경찰서는 무면허로 차량을 운행하고 검문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38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4시쯤 익산 왕국면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경찰의 검문을 받자 경찰관 2명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이며 3km가량을 도주한 뒤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무주 설천면 한 도로에서 82살 전모 씨가 몰던 경운기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 전 씨가 숨졌습니다. 앞서 어제 아침 8시쯤에는 지난 성수면에서 71살 박모 할머니가 몰던 경운기가 전봇대와 충돌해 박 할머니가 중상을 입는 등 농기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여성 운전자만 골라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2살 손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전주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는 등 5차례에 걸쳐 범행을 벌여왔으며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도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 최저임금 공동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돼 지난해 인상률보다도 오히려 낮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회 담합으로 결정됐다며 노동계의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도가 출연한 산하 출연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의회 허남주 의원은 도가 출자한 출연기관 가운데 전북개발공사가 5,200억 원, 군산의료원 400억 원 등 12개 기관의 부채가 1조 7천억 원에 이르지만 성과급은 지난 3년간 임직원 3천여 명에게 40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북연구원은 성과급이 한 사람 평균 2천만 원에 가깝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소방 헬기를 이용하다 10살 여야가 의식불명에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맹장 수술이 필요한 폐부종 환자가 중앙소방본부 헬기를 이용해 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서울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산소 호흡기 이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전북 소방 헬기는 당시 점검 중이어서 중앙소방본부의 헬기가 대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방본부는 자체 감찰과 함께 헬기 내 산소 호흡기 점검에 나섰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 시립합창단이 모레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연주회를 갖습니다. 원광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여류 구상작가회가 오늘부터 24일까지 교동 아트스튜디오에서 23번째 정기전을 엽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에 찾아가는 미술관이 오는 31일까지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모래와 빛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체험전이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매 간의 갈등과 복수를 그린 공포연극 두 여자가 전주 한해랑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9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오늘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립니다. 전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오늘 미취업자와 함께하는 현장 채용 면접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임실군은 오늘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전주푸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인후동 아람길 어린이공원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오는 22일까지 2016 한중 무술 문화교류 축제에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 전북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32도, 전주 31도 등 30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